자,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정말 많이. 앉아주십시오. 자, 모두 앉아주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시작. 확실해요? 맞아요? 저는 육군 하사로 제대를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별 4개, 3개짜리들이 수두룩해서 제가 웬만한 데는 광화문광장에서 그 수백 마리 모인 데서도 나는 긴장 안 해요. 근데 나는 이 별들 앞에는 긴장을 하게 돼 있다. 별들 앞에.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현 상태를 제가 설명이 아니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의 초기 때 광화문에서 정말로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4년 했습니다. 4년. 매주 토요일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셨는데 광화문 운동의 구성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7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안보 세력이 3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구해낸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한번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광화문 운동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도 보니까 좌파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광화문 운동 안 했으면 정권 교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3대 대통령, 다시 말해서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이 3대 대통령이 가서 사인을 했어요. 연방제 통일로 사인을 했다고. 사인. 국가 원수가 사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요 아직도 취소가 안 됐어요. 김정은이가 그동안에 남북 관계 다 취소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것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55%가 넘었습니다. 55%가. 좌파 세력이 55%예요.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보십시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정말로 능력이 있어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재명을 찍은 표가 1614만 표입니다. 맞죠? 근데 윤석열 찍은 표가 1638만 표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심상정 표가 있어요. 심상정 표가 80만 표예요. 만약에 심상정이 하고 이재명하고 둘이 합의해서 먼저 하세요. 다음에 내가 할 테니까 합의해버렸으면 50만 표 지게 돼 있어요. 50만 표.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표 순서를 보면. 그래서 대선의 그 분석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우리 우파가 이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3년 동안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비가 오나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울부짖는 것을 보시고 특별히 첫 번째는 한국교회 두고 보자. 너희들이 회개할래? 회개하는 것을 내 기회를 줄게 하고 5년을 연장시켜 준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안보단체들, 니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5년을. 근데 이미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일도 못해요. 식물 대통령이에요. 왜? 저쪽이 180석을 가지고 있거든. 국회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막 아쉽다고 48%로 당선됐거든요. 아니, 우리가 48% 대통령 만들어줬으면 우리 원대로 해야지 왜 안 하냐고. 이렇게 바깥에서 때려서 지금은 지지율이요 30%대 중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은요 이승만, 박정희 이후에 제일 잘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살펴보시자고요.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아니, 내가 깜빵 3번 갔다 와가면서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빨리 빨갱이들 체포하고 주사파들 다 척결하고 간첩 다 때려잡고, 그거는 안 하고 말이야 일본을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 양반 이거 정말 내가 좀 잘못 뽑았나? 그렇게 내가 오해도 했어요.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또 미국을 또 왔다 갔다 해. 미국을. 저 양반이 말이야 우리의 소원, 가문의 소원 빨갱이 때려잡으라고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빨갱이는 안 잡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두바이에 가가지고 사우디 가서 125조의 투자 약속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은 거야. 아, 대통령은 저 자리에 앉아봐야 이해를 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이 문재인이 일본하고 한국을 원수를 만들려고 지소미아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완전히 일본하고 우리하고 원수의 국가를 만들려고 발악을 떨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조국이가 나와서 일본을 향하여 죽창가를 부르자. 아이고, 이래가지고 결국 일본하고 우리와의 이 완전히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본 돈이 얼마냐? 200조가 넘습니다. 200조가. 실제 사건은 보십시오. 삼성전자 핸드폰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이것이요 100% 우리 기술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일본에서 만든, 불소로 만든 마지막 칩이 여기에 딱 들어가야 핸드폰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이 안 팔아버렸어요. 안 판다 이거야. 왜? 아니, 니들이 일본하고 원수를 하기로 지소미아를 들어서 원수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일본 그 위안부 피해법, 그 박근혜가 다 만들어 놓고 말이야, 돈 100억을 다 받기로 해놓고 다 해놨는데 이걸 전부 원천 무효를 하고, 군사학적으로 말하자면 뭐냐? 지금 일본에 와 있는 주일 미군이 있죠. 내가 황 장군님한테 공부를 해서 아는데 약 6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이것이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 일본에 와 있는 주일 미군, 거기는 뭐 다 와 있대요. 모든 부대들이. 평택에 와 있는 부대는 뭐 공군하고 뭐하고 밖에 없대요. 이것이 한국 전쟁에 못 들어오도록 하려고 이 문재인,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원상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일, 국제 외교 관계 일은 이승만, 박정희 이후에 최고의 일을 해내는데, 국내 일에 대해서는 지금 기능이 마비됐어요. 왜? 180석을 가지고 발목을 딱 착고를 채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윤석열 정치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언제냐? 올해 6월 1일부터입니다. 6월 1일.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우파가 200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석을. 만약에 200석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광화문 광장에서 내란이 일어납니다. 내란.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요, 지나간 일을 해석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성견자라 그럽니다. 보고 못 본 국민들을 향하여 깨우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반드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반드시 너희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다. 이걸 경고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저는 선지자로서 예견하기를 이번에 선거가 언제죠? 4월 10일이죠. 4월 10일 선거한다고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이 요즘 신문에 뭐 계속 심지어 좌파 애들이 분석을 하는데도 뭐 종편에 나와서 말하는데도 자기들이 졌다. 이미 좌파 애들이 졌다 그래요. 이쪽이 170석, 160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200석을 했다고 칩시다. 치시면 지금 현재 4월 10일 날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실제 국회의원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은 6월 1일 가야 됩니다. 6월 1일. 그러면 현재 180석이 2달 동안 6월 1일까지는 그대로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거 결과는 보니까 우리한테 졌어. 200석 졌어. 쟤들은 100석밖에 못했어. 그러면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건국 후 75년 동안에 좌파 애들이 180석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180석을 가지고 있는데 180석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달밖에 없어요. 4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예요. 그러면 걔들이 북한의 지시를 받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때려엎고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해서 가문광장으로 민노총, 저들 민노총의 단체가 있습니다. 정교조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뛰어나와서 무슨 선거가 왜 필요해? 이번 선거 다 무효야. 어차피 3대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연방제로 서약을 하고 왔는데 바로 그냥 한나라로 가면 되지. 못해. 이렇게 나와서 광란을 부리면 이걸 막을 세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 출신인 이 와인버거 장관이 그가 쓴 책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책에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렇게 망한다. 이게 30년 전에 책을 썼어요. 그 내가 돈이 많으면 그 책을 다 사서 여러분들에게 5,300만 국민들에게 한 권씩 다 나눠주면 좋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 같으면 군사 전문가니까 그 책 딱 읽어보면 한눈에 딱 보이죠. 일반 국민들은 책 사줘봤자 해독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쉽도록 짧은 시간 안에 이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이 무슨 말을 하는가. 제목은 이겁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한답니다. 이렇게 망한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는 뭐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였으니 딱 들으면 책 안 읽어봐도 이 영상만 봐도 금방 아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버리겠다는 쪽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야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해설을 돕기 위하여 황준선 장군님을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이 500페이지의 책을 썼는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렇게 망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책을 쓰셨는데 해설을 듣기 위해서 우리 장군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자, 장군님, 이 선배님한테 또 경례는 한번 해야죠. 그래도 충성, 충성.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님들, 또 사랑하는 후배님들, 예, 반갑습니다. 장로님인데 나한테는 한 번도 이렇게 충성 안 해요. 조영호 장로님은 나한테 충성 잘하는데 안 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별 4개짜리 앞에는 꼼짝 못하네요. 바로 충성하시네요. 자, 해설하겠습니다.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네. 와인버그 장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40대 대통령입니다. 연임하셨죠. 네. 레이건 대통령 때 국방장관을 7년간 한 분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레이건 대통령은 지금도 미국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은 거의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과 같은 링컨과 같은 가장 최근 대통령으로는 존경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대한 미국을 만든 분이기 때문입니다. 소련을 해체시켰습니다. 예, 그 당시 화해 분위기로 있던 소련을 보고 따라오려면 따라와봐라.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워즈, 우주 개발, 그 다음에 핵 무기를 포함한 무기 확정, 이런 것을 위해서 소련이 따라가다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련 연방이 해체됐습니다. 거기 주역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실무자로서 진행한 사람이 와인버그 장관. 와인버그 장관이죠. 근데 이 와인버그 장관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 책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렇게 망한다. 그게 내용이 뭡니까? 예. 여러분, 이 책은 픽션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와인버그 장관이 7년간의 국방장관의 경험과 국방부에 있는 펜타곤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앞날을 예측한 것입니다. 그 중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5지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지금은 러시아죠. 러시아가 동부권을 침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셋이 어디냐? 대만을 포함한 우리 항구,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화. 여러분, 일본에 미군이 많이 제일 큰 규모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둔하는 목적이 물론 전 세계 군사력의 균형을 위해서도 있지만은 일본의 군사 무장화를 견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로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는 멕시코입니다. 이미 2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이제 30년 전에 이 책을 썼다고 치고, 1991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 예. 이 사람은 현재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와인버그 장관은 2006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책은 The Next War는 1991년도에 발간됐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 때에 1년 동안 CIA 국장을 하고 나머지 또 한 2년 동안 국방장관이 아니라 미 국무장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보와 군사, 안보, 외교를 총망라해서 현존하는 가장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평양에 가서 예. 김정은을 만났죠. 예. 만나서 하는 말이 예. 첫 인사를 완전히 거기다가 이제 쪼크를 넣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첫 만남에 인사해.
그랬더니 김정은도 배짱이 대단해요. 죽여봐 이렇게 또 대답했어요. 그 농담한 거 아시죠? 예. 자, 바로 이 사람은 현재 사람이고 전 세계 정보의 1인자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2년 전에 조선일보 주최로 국제 정치 심포지엄에 왔다가 이분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 바로 와인버그 국방장관이 책을 쓴 30년 전에 책을 쓴 그것을 보증을 해버렸어요. 뭐냐? 다음 전쟁은 당신들이야. 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의 그 정체부터 설명해 예. 주세요. 폼페이오 장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 미 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명석한 분입니다. 네. 미국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와. 그 다음에 하버드 법대에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장로님은 육사에서 수석했어요. 아닙니다.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뭐 장로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럼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럼요. 예. 아주 우수한 분이고 네. 지금도 보수 우파 즉 매파의 가장 어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도 계속 언급되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경고하기를 앞에 하신 그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을 완전히 도장을 찍으면서 현재 이 바로 폼페이오 장관이 이것을 다시 재추인을 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Tomorrow it will be you. 한번 내일은 다시 한번 틀어봐요. 내일은 당신 차례다. 대한민국 차례다. 영상 틀어봐요.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정리 차관님 영어 잘하시니까 통역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차례다. 자,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도 하고 일어나는데 다음은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겠냐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묻는 기자들 향하여 다음은 니들이야 이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사람 이렇게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요 이 대한민국은 건국 후 75년 동안에 북한하고 늘 대치해서 있어가지고 안보 불감증에 걸려서 외국 사람들이 흉을 보든지 와인버그가 말을 하든지 폼페이오가 말을 하든지요 마치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는 것처럼 멍청하게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군번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군번 가진 우리 애국자들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계몽을 위하여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쉽게 줄여서 말하면 뭐냐? 광주 사태 같은 내란을 일으켜서 이번에는 광주가 아니고 광화문 광장에서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시간은 내가 정했어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 4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두 달 안에서 요 광화문 광장에서 내란이 일어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냐? 4.19와 5.16 같은 사건이 반드시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걸 막을 힘이 있느냐 이거죠. 이걸 막을 힘이 있느냐? 아니, 건국 후 80석, 180석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6월 1일 돼버리면 주도권이 이번에 이긴 당이 국회를 장악하니까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오는데 그래서 내란이 일어난다. 광주 사태 같은 사건이 광화문광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데 자,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도 미군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어요? 예. 그럼 미군이 왜 광주 사태 안 막아줬어요? 목사님. 예. 미군은 네. 한미 간에 예. 한미 동맹도 마찬가지고 네. 한미 간에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미군은 한반도에 전면전, 정규전이 일어날 때에 전시의 작전권을 인계받아서 인수받아서 네.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예. 미군은
그 외에 소규모의 대침투 작전이나 한국 내의 상황 이런 것은 절대로 개입을 못합니다. 제가요 김학성 교수님도 그렇고 헌법학자 1호 그다음에 황순 장군님하고 이렇게 토크를 해보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도 아는 게 많아가지고 설명이 복잡해요. 광주 사태 있을 때 왜 미군이 개입 안 했습니까 하면은 이거는 규정상 못하게 됐습니다. 요 한마디만 딱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도 아는 게 많아가지고 변방 설명을 다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과 저는요 하사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하사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주 사태 일어날 때 미군이 있어서 없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미군이 왜 안 막아줬어요? 규정상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평택에 미군이 있어 없어요? 뭐 있죠. 있죠. 세계 평택 기지는 캠프 험퍼리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면 광화문 광장에서 내란이 일어날 때, 광주 사태가 일어날 때 평택에 있는 미군이 바로 투입되겠네요. 아닙니다. 절대 왜 못해요? 투입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장로님은 그 연합사입니까? 예. 어디? 연합사에도 근무하셨고 자유투 무대 사단장도 하셨고 1사단장, 1군단장 그리고 작전계획 그 요즘은 바뀌었지만 작전본부장. 작전계획 뭐 있잖아요. 예. 작게 본래 작게 5027이 있었는데 예. 이것이 지금은 5027이 3015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만든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그걸 처음에 초안을 내서 물론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아니. 여러 장교들이 합해서 만든 그게 아니고 예. 목사님 저는 작게 5027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게 제가 전역한 이후에 또 30 복잡해요 말이. 그게 초안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30 뭐요? 1호 3015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작전 계획을 나하고 개인적으로 사담을 할 때는 그래요. 10분 단위로 북한이 전쟁이 딱 일어나면 10분 단위로 이루어질 것을 프로그램처럼 머리에 다 돌아가고 있다. 전쟁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 10분 단위로 그래 주일 미군이 어떻게 움직인다. 그 다음에 또 오키나와에 미군이 어떻게 투입하고 탄약이 어떻게 전달된다. 이게 이제 자세한 것은 나한테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국가 비밀이라고 말하면 법에 걸리니까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다 머릿속에 회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인 작전의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 사건이 이번에는 4월 10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강화문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반대로 바꿔놔도 내가 빨갱이라 해도 나는 반드시 할 겁니다. 왜? 기회가 이때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요 이 싸움을 하면서 저는 육군 하사지만요 이 강화문 운동을 할 때도 작전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민노총에다가 간첩을 2명을 심어놨어요. 내 간첩을. 정교조에도 2명 심어놨어요. 또 더불어민주당에다 심어놨어요. 그런데 내가 심어놓은 이 간첩들이 지금도 안 잡혀요. 왜? 그쪽 동네에서 정광훈 욕을 제일 세게 해요, 나를.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거야. 걔들이 나한테 보고를 다 해요. 앞으로 뭐 할 것인가. 먼저 번에 작년에 7월 27일 날 평택 미군 기지를 점령하려고 개딸들이 2만 5천 명이 동원돼서 10명이 분신 자살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이래가지고 한국은 주한미군을 원치 않는다. 이것을 전 세계 앞에 드러내려고 개딸들이 주한미군 기지 전체를 다 포섭하려고 그리고 10명이 분신 자살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먼저 알았느냐. 제가 2달 전에 알았어요. 내가 심어놓은 간첩 때문에 알았어요. 간첩이 나한테 보고를 했어. 그래서 제가 강화문 운동도 해보니까 선제적으로 대치를 하지 아니하면 못 이기겠더라고요. 뭐든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막 영상도 만들고 방송도 하고 니들이 2만 5천 명이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광화문에서 10만 명을 동원할 것이다. 나오기만 하면 때려 죽여버린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강렬하게 대결했는데, 그랬더니 저놈들이요 기에 줄려가지고 7월 27일이 북한은 전승절입니다. 6.25 전쟁을 이겼다고 하는 기념식이, 그날을 바로 미군 비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짰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강력하게 대응을 했더니 쟤들이요 몇 명밖에 못 나왔냐? 97명밖에 못 나왔어. 97명도 누가 왔냐 하면 무당들이 데리고 왔어. 무당들을 한번 보세요. 무당들 요거 세워보세요. 97명이에요. 97명. 요 97명이 와가지고 난동을 부렸는데, 선제적으로 우리는 그때 얼마 동원됐냐? 우리는 최소한 5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완전히 막아낸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 오셨죠? 오신 사람 손 들어봐요. 자, 손 안 든 사람들은 군번을 회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막아낸 것은, 이거는 큰일입니다. 이거요,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날에 7월 27일 날에 제가 미국의 상원 의원을 5명 만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출발하기 직전인데, 아니 우리 여기 강화문에서 함께하는 우리 형제 목사님들이 미국 가버리면 누가 강화문에서 저 평택까지 오겠냐 이거야. 그거는 다 목사님 때문에 오는 건데, 그러면 망하지. 개딸들 못 이기지. 어떻게 하라고? 미국 가지 마. 그래서 내가 미국 안 간다고 통보했어요. 했더니요, 미국 상원의원 5명이요 뭐라고 화가 나서 편지가 왔냐 하면은, 상원의원 5명을 우습게 보느냐 이거야. 로펌에서 여기 지금 이걸 전달하고 통역하신 여기 지금 교수님이 와 계세요. 다시는 미국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다시는 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간다. 미국에 안 가. 나도 배짱이 세니까 안 간다. 그리고 나는 주한미군을 지켜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간다고 통보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진 영상, 조금 전에 보신 이 영상을 다 고세진 박사님이 찍어가지고 이걸 미국에다 보내줬어요. 로펌에다 보내줬더니, 그래서 못 왔냐고, 다시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강화문에서 운동한 그 영상들을 다 편집해서, 나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효과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강화문에서 활동을 한다 하고, 4년 동안 했던 강화문 운동의 영상을 상원의원들에게 보여주면요, 뒤로 다 쓰러지려고 그래. 한번 보십시오. 이거 상원의원들을 쓰러뜨린 영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 봅시다. 자, 발도투쟁 마지막 영상 한번 보십시오. 이날이 영하 15도였었거든요. 영하 15도. 그 전날 진눈깨비가 와서 밑바닥은 다 얼음이 얼었어요. 여기다가 스트로프 한 장 깔고 모포를 덮고 여기에서 우리가 투쟁을 할 때에 종로경찰서장님이, 박동현 서장님이 저한테 와서 협박을 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을 한기총 대표회장이라도 여기서 아침까지 한 사람이라도 저체온증으로 죽으면 바로 목사님을 현장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협박을 한 거야, 종로경찰서장님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좋아, 내가 한 명이라도 죽으면 체포당해 줄게. 그래가지고 또 그 말을 들으니 걱정이 돼서
2시간마다 한 번씩 순찰하는 것처럼 와서 여기 잠자는 사람 발로 차봤어요. 죽었나 안 죽었나. 발로 차봤어. 찼더니 아니 목사님이 왜 발로 차요? 그래. 이걸 안 죽었구나. 또 이쪽 와서 한번 발로 탁 쳤더니 아 목사님이 또 추운데 여기까지 나오셨냐 그래. 이래서 지켜낸 대한민국입니다. 당연히 여기 오신 군번 가진 특별히 고급 장교님들 당연히 강원에 다 나오셨죠? 이래서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었고 평택의 주한미군을 지켜냈는데 이걸 다시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가 볼 때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결국은 나라는 북한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 사성 장군님들이 줄비하게 계시는데 내가 협박한다고 이분들이 협박을 당하겠어요? 육군 하사가 협박한다고? 틀림없이 넘어갑니다. 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3대 대통령이 연방제를 서명하고 왔단 말이에요. 서명. 북한하고. 이 국가 원수가 서명한 것은요, 이거는 위력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서명한 거. 남북 공동선언 딱 했잖아요. 김대중 서명 딱 했죠. 그 다음에 김정일 딱 서명했잖아요. 이 내용 보십시오. 남바 북원 이렇게 연방제 통일하기로. 처음에는요, 김학성 교수님이 알았으니까 장군님이 대신 한번 해보세요. 고려연방제 있잖아요. 고려연방제. 네. 북한이 고려연방제를 하자. 네. 고려연방제는 그 내용이 뭡니까? 고려연방제는. 뭐 저는 법학자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은 네. 고려연방제든 이 낮은 연방제든 네. 전부 북한에서는 네. 그 안에 우리 민족끼리 네. 자주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방을 해가지고 전쟁 없이 잡아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에 하는 것이죠.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고려 연방제는 뭐냐 하면은 남북한을 하나로 나라로 확 섞어버리자. 섞는데 조건이 있다. 일단은 미군이 나가라. 미군 나가라. 두 번째 뭐냐? 보안법을 철폐하라는 거야. 보안법을 철폐하면 남북한을 한 나라로 확 섞어버리자 이거야. 근데 주한미군 철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보안법 철폐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고려 연방제요, 높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니까 이 김대중 이 국민들을 사기치려고 어떻게 하냐? 낮은 단계 연방제. 자, 낮은 단계 연방제는 뭐냐? 이거 완전히 사기입니다. 미군 그대로 있으라 이거야, 한국에. 보안법도 그대로 존재하라 이거야. 미군도 그대로 있고 보안법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일단 남북한 나라를 하나로 섞어버리자 이거야. 요게 낮은 단계 연방제예요. 근데 요게 김대중이가 받아들인 거야. 북한의 제안을. 그래 가서 서명까지 했어요. 그러면 주한미군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또 보안법 그대로 두고 남북한의 연방제로 통일을 딱 해버리면 통일된 뒤에 미군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아니, 통일이 됐는데 미군이 필요해요 안 해요? 결국 순서만 바뀐 거예요. 순서만 바뀐. 그래서 대사기극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문재인이 이 김대중이가 이게 사기꾼이야 사기꾼. 이걸 가서 연방제에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서명한 거 자료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건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그런데 과문에서 내란이 일어나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항상 그 앞에 조건은 뭐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북한을 좋아하는 이 주사파, 개딸들, 그 다음에 좌파, 이 세력이 국민의 전체 중에 절반이 넘어야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방제 통일, 이거는 최고의 정당인 180석을 가진 저 더불어민주당에, 자 찾아봐라 빨리. 없나?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정책에
아니요. 저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이런데도 우리 군복 가진 분들이요, 가만히 살면 안 된다니까요.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 보면요, 쭉 나와 있어요. 정강 정책에 보면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 아시죠? 정당으로 말하면 헌법이란 말이에요, 헌법. 헌법 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장로님, 눈 좋으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7.4 남북 공동성명, 네. 남북 기본 합의서, 네. 6.15 공동선언, 네. 14선언, 네. 4.27 판문점 선언 및 네. 9월 평양 공동선언 등 네.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 개성하고 적극 이행한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이야. 통일에 관한 정책. 통일에 관한. 이거는 장로님,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이거는 위헌이요, 아니에요? 이거는 위헌이죠. 위헌이죠. 우리 헌법하고 틀리고 우선. 그러면 국민의힘 정당이 110석밖에 안 되지만 들고 일어나서 완전히 이 정당을 해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국민의힘 정당은요, 싸움도 한 번 못하고, 우리 우파 국회의원들은요, 국회의원 이번에도 지금 당선되려고 지역구에 가서 뛰고 다녀요. 당선 딱 돼봐요. 국회 와서 말도 한마디 못해. 그리고 다음 4년 후에 또 공천을 어떻게 받을까? 어디에 줄을 세면 받을까? 요것만 노리고 다니는 놈들이 국민의힘 정당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라는 어차피 망하는데 내부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 넘는다는 거야.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김정일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6.25가 일어나는데 이 최은희 여사 홍콩에서 납치돼서 평양을 갔고 그 남편, 전 남편, 첫 번째 남편 신상옥 감독이 역시 마취가 돼서 북한으로 갔어요. 지금 북한에서 노리는 사람의 제1번이 정강훈 목사입니다. 지금 노동신문에 보면 매주마다 노동신문에 가서 우리 기자들이 가서 나를 비방한 걸 다 스크랩 해와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네요. 정강훈 목사를 죽이는 이게 1호에 1호인데 저에 대해서 어떻게 유도를 하냐 하면은 신상옥과 최은희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죽이지 말고 마취시켜서 마다리 푸대에 담아서 북한으로 보내달라는 거야. 요게 지금 북한의 지령인데 그래서 우리 중앙경찰서라든지 많은 이 경찰들이 저를 막 경호해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필요 없다.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되니까. 난 그런 거 겁나지 않는다. 왜 쟤들이 이렇게 저를 죽이려고 저렇게 할까? 자, 보십시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강훈을 살려두고는 총선도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내란도 왜? 정광훈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뒤에 받치는 세력이 있어. 누구냐? 여기 계신 안보단체. 여러분들이 나를 받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고 개인들 보고 여기에 별 4개짜리 장모님한테 광화문에 와서 혼자 투쟁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러나 신앙의 신념으로 나는 죽어도 한나라 간다 하는 이러한 신앙의 신념으로 무장된 정강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도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내가 만들어 드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김정일이가 최은희 돌아가셨는데 정말 여자치고는요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야. 세상에 소니 녹음기를 사서 핸드백에 넣어서 김일성 생일날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녹음을 했다고, 녹음을.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김정일의 녹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국민들이 감정이 어떠냐. 그때는 감정이 특히 남는 사람도 역시 그때 우리 민주당이 나갈 때 받아들이는 그 감정하고 희한하게 받아들이기 그게 뭐 몇몇 자본가나 몇몇 그 중산계층의 우리를 위한 사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좋아하자고 해서 우리가 그때 뭐 있었는가. 소련이 그때 좀 무기 좀 대줘서 뿐이지. 사실 우리가 제도가 좋다는 걸 알았는데 그 제도를 고수하자고 해서 나간 거지. 그러니까 남수자 역시 자본가 지금 내부 자본가 등장이 있다. 그래서 이거 나가 하자는 데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데 그때는 그걸 자, 그만. 받다만 나오자. 이게 사회주의. 김정일이는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말을 더듬는 줄 알았어요. 들어보셨죠? 말에 힘이 있어. 빨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화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뭐냐 이거야. 6.25 때 우리 보고 남침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남조선에서 남노당의 찌꺼기들이 6.25 때, 그러니까 박헌영은 북한으로 도망갔죠. 남한에 있는 인민들이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해서 6.25를 말하는 겁니다. 부탁을 해서 우리가 내려가 준 거라고.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6.25를 침략한 게 아니고 남한에 있는 인민들이 내려와 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는 내려가 줬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그러면 6.25 일어났을 때 그때와 오늘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금 오늘의 이 좌파들이 얼마나 커졌느냐. 자, 감흥광장에 학생들이 데모하는 거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미쳤어. 국민들이 미쳤어요. 국민들이 미쳤어. 이거 보면요, 사실 이때의 보안법으로 다 구속시켰어야 된다. 구속시켰으면 오늘 같은 일이 아닌 날 텐데 가만 둬버리니까 이게 확대가 돼서 국민의 지금 절반 이상이 6.25가 일어나기 전에 보다가 더 심한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게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남한에서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해서 내려왔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이재명을 찍은 속은 국민들, 좌파들, 빨갱이들, 종북들, 이 사람들의 세력이 국민의 절반이 넘었다고요. 이거는 지금 용어만 달라졌어요. 연방제 통일을 하자 이거야. 아니 정당의 정강 정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첫째는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제 책임입니까? 제가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하루에 2탕 3탕이 뛰면서 제가 집회를 하고 부패 5만 원짜리를 사줘가면서 교계를 설득하려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교계에서 조직한 사람들이 670만입니다. 670만이 조직됐고, 두 번째 책임은 이제 오늘 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안보 세력입니다. 다시 한번 가문 운동을 해서 우리가 역사를 바꿔놓은 것처럼 D-Day를 3월 1일로 잡았습니다. 3월 1일 잡았는데, 자 한번 들어봐요. 들어보시죠. 다시. 동아입장 체결하고 미국 놈들 오면리자. 전쟁 연습 중단하라.
무기 팔아먹는 미국 놈들 물러가라! 분단을 조장하고 분단을 이용해서 무기 팔아먹고 지나라 실족만 챙겨왔던 놈들입니다. 자금에 일어나서 다시금 긴장을 일으키고 전쟁 연습하고 무기 팔아먹을 놈 여러분 속겠습니까? 속겠습니까? 다시는 속지 맙시다. 미국 놈들 물러가라. 자, 이것이 평양입니까? 광화문입니까? 이러한 애들이 여기 참여한 애들이 그때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때 바로 보안법으로 1,000명만 딱 잡아서 구속시켜버렸으면 사실 저쪽 애들이 힘 못 써요. 그런데 우파 정부인데도 이명박 박근혜 가만히 놔두니까 이 독버섯이 커가지고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은 연방제로 북한은 넘어가기 직전에 와 있다 이거야. 장군님, 조금 전에 저 청년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떠드는 그 주제 중에 하나라도 저게 맞는 게 있어 없어요? 저게 다 뭐 속았거나 네. 또 그렇게 믿고 있거나 네. 우리 교육의 탓이고 네. 이것 좀 바꿔야 됩니다. 근데요, 일단 용어부터 예. 우리 그 대한민국 국군은 그 전쟁 훈련이라 그러죠, 훈련. 근데 쟤들은 전쟁 연습이라 그러잖아요. 저놈들이 이야기하는 전쟁 연습은 연습.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의 차이는 뭐냐면은 네. 전쟁 연습은 최소한 군사령부급 이상 우리 한미 간에 CP탱고에서 하는 그걸 엑서사이즈 연습이라 그럽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도 이 연습이란 말을 써요? 그럼요. 아 쓰구나, 난 몰랐네. 그리고 훈련은 네. 야외 기동 훈련을 포함한 FTX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저기서 연습한다는 것은 네. 우리 그 워게임 자체를 네.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저놈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니 그때 쟤들이 이런 집회할 때 장군님이 현역이었었죠. 요것은 제가 전역한 뒤인 것 같습니다. 전역 후에 네. 내가 현역이라고 만약에 대답을 했으면요 내가 용서 안 하려고 그랬거든. 왜? 그때 바로 쿠데타로 나와야지. 군인들이 일어서야지요. 5.16 혁명이 일어나야죠. 지금도요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왜 군인들이 12.12를 하든지 아니면 5.16을 하든지 박정희처럼 하든지 왜 군인들이 힘도 못 쓰고 왜 안 해요 도대체가 왜? 네, 그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예, 대답 한번 해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님들, 또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애국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여기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 군인 가족, 우리 안보단체 여러분들께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도 돌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가끔 합니다. 아까 제가 3015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3015가 아니고 5015입니다. 5027에서 5015로 변한 겁니다. 괜찮아. 그건 틀려도 괜찮아.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 옆에 와서 목사님을 부족하지만 도우고, 저는 장로입니다. 장로로서 목사님을 도우고, 또 이제 이런 안보 관계에서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목사님은 이거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닙니다. 거의 30년을 애국운동하셨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대형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목사님 교회에 한번 오신 분들 보십시오. 저는 처음 갔을 때 펑펑 울었습니다. 목사님 사택 가보면은 제가
80년대에 대대장 할 때 제 관사보다도 못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 많은 기간을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오직 나라 망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작년에 목사님이 애국운동에 서신 돈만 1,000억입니다. 1,000억. 이거 누가 보내느냐? 해외 동포들을 비롯한 우리 크리스찬들, 또 크리스천이 아니지만은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헌금 기도하는 것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부끄럽다고 말씀드렸냐면은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저도 목사님의 이런 애국심과 열정 앞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목사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6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에 여러분 유엔 회원국 중에 193번째로 쿠바와 외교 수교를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유엔 회원국 중에서 우리와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는 시리아 하나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교,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계속 돌리고 있지만은 힘에 부딪히는 겁니다. 왜?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고 국힘당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올려봐요. 여러분, 마틴 니멜러 목사님은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자 반나치 저항가입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해서 정권을 잡았고, 잡은 이후에 어떻게 소련과의 특히 관계에서 어떻게 진행했느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치가 공산당원들에게 갔을 때, 영어 버전으로 하면 덮쳤을 때입니다. 히틀러가 공산당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는 거죠. 목사로서, 애국자로서, 보수로서 침묵했다는 겁니다. 왜?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니까. 사회주의자들, 사회민주당원들을 덮쳤을 때도 나는 침묵했다. 왜? 나는 해당 없으니까. 시민단체 조합원들을 덮쳤을 때도 나는 침묵했다. 해당 없으니까. 여러분, 유태인들을 홀로코스트 600만을 학살할 때, 그걸 시작할 때도 나는 외면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서 한마디도 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 아시죠? 예, 원자력의 아버지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기만 하고 방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전 세계 역사가 보면은 외침을 받기 전에 이미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다수의 국민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방관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일본의 자살이라는 책을 지식인들이 썼어요. 그 책을 보면 일본이 이대로 가다가는 이기주의, 국민들의 이기주의, 복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라. 그리고 이들의 영합하는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이것 때문에 일본이 자살한다, 망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이 나라의
상황이 이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너무나 많이 알고 계세요. 영적으로도 기도도 많이 하시고 너무나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정보를 많은 곳에서 접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라 일대로는 망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죠? 진보당, 진보개혁당, 그 다음에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괴담 선동가들을 다 가지고 위성정당을 맞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북 간첩들을 더불어민주당에 자기를 위해서 들어겠다는 겁니다. 국힘당,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금 여러분 조국이 참 조국을 살렸습니다. 조국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덕을 봤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집 방탄을 위해서 저런 여러분 정과 사범의 잡범이 이 나라의 야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데서 저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간곡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는 절대로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은 반사적으로 튀어나가지만 오랫동안 천천히 데우면은 그 안에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것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선봉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광화문 세력이고 우리 목사님이고 여기에 영적인 신앙을 그래서 이번 3.1절에 끝장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안보시민단체 선배님들, 존경하는 선배님들, 우리 또 함께 군생활을 하신 우리 군 출신 여러분들, 여러분, 개인이나 기업은 망해도 7.8기 일어설 수 있지만 나라는 한 번 망하면 끝납니다. 이 귀한 나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 미국 가도 이렇게 우리처럼 편하게 못 삽니다. 이 나라를 내 자식들, 내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서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자유통일당은 지역구는 국민의힘과 돕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가 합해서 200석을 달성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연구원에서 이번 선거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국민의힘이 160석, 자기들은 110석 정도밖에 못한다. 이것도 최선으로 받은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선제적으로 단 한 번에 다시는 종북, 친북, 반미, 친중 세력을 정권을 못 잡게 하고 운동권 정부가 들어서서 이 나라를 망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례대표는 우리 자유통일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국회를 개혁하지 못합니다. 정치를 바꾸지 못합니다. 신앙을 가진 분들, 우리 안보의식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몇 개 단체에서 오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단체에서 오셨습니다. 귀하신 회장님들, 임원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50일 동안에 더 피니시 라인이죠. 인사이터 눈앞에 있습니다. 결승점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꼭 잘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점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가지고 긴장시키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지역이 전라도든지 경상도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라면 이번에 3월 1일 날 3.1절 때 전체가 광화문 광장으로 다 뛰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막아내지 아니하면 반드시 내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번 4월 10일 이후로 6월 1일까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쟤들이 180석 가졌는데 기회를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다시 말씀드리면 전라도도 좋고 경상도도 좋고 교회를 다녀도 좋고 안 다녀도 좋고 일단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국가가 있어야 우리가 사업도 하고 기업도 하고 국가가 없는데 뭘 존재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님의 그 고백론을 읽어봤죠. 하나하나씩 히틀러가 잡아먹을 때 분리해서 잡아먹어요. 공산주의를 잡아먹을 때 자기는 침묵했다는 거예요. 왜? 피해 안 보려고. 하나하나씩.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분리치기해서 하나하나씩 잡아먹었는데 지금 국민의 절반이 지금 잡아먹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일은 왜 하느냐? 이것은 내란을 광문광장에서 일어나는 와인버거 장관이 예견한 대로 그 내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적은 주제는 나중에 끝난 뒤에 이겨놓고 우리끼리 다시 상의를 하고 공통 전체 주제는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을 선포했으니까 3월 1일 날 1시까지 이제 우리 교회 쪽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제가 다 조직했습니다. 다 조직했는데 여기 오신 군번을 가진 사람, 제안군인의 회원들 1200만 전체가 다 뛰어나와서 4.19와 5.16 같은 이러한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우리는 막아내야 됩니다. 이정립 차관님을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자를 내가 월권을 해서 잠깐 한번 모시겠습니다. 1200만 군번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같이 사는, 이불 덮고 사는 그 여성분들, 그 다음에 자식들, 그러면 2500만입니다. 자, 장모님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셔서 일단 제가 몇 가지 한번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 계셔도 됩니다. 네, 그럼. 자, 차관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네. 1936년생입니다. 그러면 몇 살이에요? 우리 나이로 하면 89세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육사 몇 개예요? 17기입니다. 17기. 저 황장군보다 제가 15년 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 황장군님은 우리 차관님한테 눈도 바로 쳐다보면 안 돼. 그 다음에요. 네. 차관님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월남전도 갔다 오셨죠? 월남전에서 제가 네. 전쟁을 잘해가지고 훈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시죠. 그 대신 부하도 많이 잃었습니다. 아, 부하도 잃고. 네, 그 잃은 부하들이 지금 그 동작동 국립묘지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그 장군님은 자기 친부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정말 눈물 나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하 잃을 때 하나하나 장면이 제가 잘 때도 늘 자는데도 떠오릅니다. 떠올라. 그 아까운 부하를 잃은 것을. 장군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대신 해드릴게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네들이 여기에 묻혀있네. 예, 그렇습니다. 눈물 난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월남전도 갔다 오시고 군번이 뭡니까? 군번. 군번이 18051입니다. 자, 이거보다 더 빠른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이 차관님보다 군번 더 빠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안보 세력 1200만 제안군인의 회원들, 장군님 말을, 차관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아마 제가 말하는 거를 아마 귀담아 들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경상도든지 전라도든지 개떡이든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들을 겁니다. 최고의 육신적인 연세도 89세요?
내가 98세인데. 아니, 목사님은 6.25 이후에 태어나셨으니까 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지켜왔는데 맞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이승만과 박헌영과의 싸움, 그죠? 네, 그렇습니다. 6.25 전쟁, 네. 그 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 5.16, 네. 그 다음에 4.19 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겨우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렇게 지켜온 나라를 북한의 연방제에다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죠. 왜안 절대로 안 돼, 그걸. 아니, 우리 장모님은 살 나이 다 살았으니까 네. 그냥 뭐 한나라 가시면 되니까 그냥 뭐 나라에 망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쪽의 조직은 제가 거의 완료를 다 했어요. 약 670만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저 사악한 아까 그 정강정책도 보여드렸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이 연방제 통일이야. 네. 이건 사기지 않습니까? 사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래 그놈들은 그렇다고 치고 국민의힘 정당 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은 책임자가 한동훈인데 네, 그렇죠.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대들면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잘 협력하고 협조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거에도 박근혜 탄핵되고 이명박이가 깜빵 가는 것이 야당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의, 다시 말해서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이 우리끼리 정당, 예를 들어서 유승민, 그 다음에 또 부산에 있는 김무성,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내가 볼 때는요, 선거 끝나봤자 다시 한동훈하고 본게임의 전쟁이 윤석열하고 붙을 것 같아. 그럼 또 망한단 말이야. 또 망해.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통일당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에 말하고 싶은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역시 연세가 깊으시니까 환하게 다 제가 아는 것도 다 보이죠.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네. 저도 웬만한 걸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백발 앞에는 고개를 들지 말라. 성경에 잠언서에 보면은 그 연세가 많은 사람 앞에는 까불지 말라 이 뜻이거든. 성경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관님은 뭐 흔하게 다 보이니까 이제 국가든지 뭐든지 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보셨으니까 이번에 3월 1일 날 일단은 적은 주제는 부부간에도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군번 가진 1200만 제한군의 회원들, 그 다음에 장교들, 그 다음에 뭐 난 종류도 다 몰라요. 뭐 ROTC 뭐 할 것 없이 해병대, 개병대를 비롯하여 3사관 학교 비롯해서 간부 후보생 비롯해서 간호장교 비롯해서 하여튼 간에 전체가 다 3월 1일 날 왜 선제적으로 막아내야 되니까 우리가 3월 1일 날 나와서 1000만 명이 지금 자유마을 카드를 지금 분배하고 있는데 1000만 명이 나와서 선제적 제압을 하면 사실은 내란을 막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은 나는 차관님한테로 미루고 나는 상주로 달려가려고 그러니까 1200만 군번 가진 사람 더하기
입을 같이 덮는 바로 여사님들, 네. 거기서 태어난 자식 새끼들, 그러면 합하면 2,500만이에요. 2,500만을 내가 딱 세어보고 3월 1일 날 안 나오면 한 명이라도 빠졌다 그러면 난 차관님한테 책임을 져요. 예. 지금 명령을 제대로 한번 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예. 자유 발언 예, 예. 세게 한번 하십시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장관님을 이 차관님을 오늘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요 일 하라고. 예. 안 그러면 하나님이 옛날에 불려가 버렸어요. 예. 네. 예, 그래.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좌파 정부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만 서명을 함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월 11일 날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아까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고려연방제로 가느냐? 이거에 대한 전쟁이다 이거죠. 전쟁. 이거 전쟁에서 네. 우리 목사님 또 지금 이제 상주로 내려가십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4월 10일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전쟁을 하는 기분으로 이겨야 된다. 그거에 앞서서 저는 3월 1일 날 광화문 집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500만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500만을 동원을 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종북 좌파의 기세를 완전히 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면서 참석하실 거죠? 저는 군번을 가졌던 1200명 선후배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보수 우파의 큰 결점은 말은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불 속에서의 애국자야. 나오려면 나오지도 않고 또 돈을 내려면 돈을 내지도 않고 혼자 애국자다 이거야. 이제는 이불 속의 애국자로부터 행동에 나설 때가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정말 3월 1일 날은 군번을 가졌던 분들은 우선 가까운 부인 그리고 자기 자녀 다 끌고 광화문에 나오시죠. 이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요구하는 광화문에 안 나오거나 선거를 했을 때 나와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은 다시는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마라. 나는 자녀로 생각을 안 하겠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하고 나서 나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자녀 하나 설득을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설득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번 선거에 전쟁하는 기분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3월 1일 날 집회에는 우리가 500만
목표가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뭉쳐야 됩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분 한 분 좀 모시고 저 강의와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시간이 하기 때문에 짧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먼저 몇 분이 오셨는데 축사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계성 대한민국 천주교인 모임의 대수천 이계성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평생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여기 모임에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준 정말 애국자들입니다. 존경합니다. 박수 한번 같이 치시죠. 저는 천주교는 사실은 신부가 대표로 해야 되는데 신부가 전부 좌경화돼 가지고 저 혼자 5,600명의 신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이겨낼 수가 없어. 저한테 덤비는 신부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 덤비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으로 하는 게 지금 570만 천주교 신자들 그런 좌익 신부 미사에 참여하지 말자. 그래서 미사 참여율이 지금 8%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당이 통통 비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헌금 내지 마라. 너희들이 헌금 내는 것은 김정은이한테가 바치는 거다. 이 두 가지 운동을 펼쳐서 지금 상당히 그 효과를 거두고 있고 제 편에 570만의 90%가 제 편에 신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지금 제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왔더니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뭐 평생 동안 교단에 있다가 전교조 때문에 나와서 이 전교조 척결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들 척결 운동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아스팔트에서 2004년부터 지금 꼭 20년을 뛰었네요. 거리에서. 그래서 아마 저를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 경험으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지금 전교조와 이제 10년 싸웠어도 전교조가 나중에 전교조를 700명을 고발해놓으니까 저한테 덤비지를 못하더라고요. 죄 건드리면 고발당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싸워왔는데 지금 요새 우리 대한민국이 참 위기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012년에 한명숙 19대 총선에서 한명숙이가 연합공천해가지고 통진당이 지역구에서 7명, 전국에 13명이 국회에 들어가니까 국회가 막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없이 통진당 해산을 했고 전교조 비합법 노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인간들이 폭동을 일으켜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났습니다. 이게 무서운 인간들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이고 이재명이는 홍위병입니다. 간첩이 아니에요. 폭력으로 바로 밀어붙이는 인간이거든요. 홍위병입니다. 그렇게 아마 제가 지금 저도 80이 넘었습니다만 80평생 제가 판단한 게 이재명이는 간첩이 맞고 문재인은 이재명이는 간첩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홍위병이다. 요새 공천하는 걸 보면 무섭죠. 저는 무서운 놈이구나. 다 쳐내고 찐명만 남겼습니다. 자기 명령에 목숨 걸고 달려들 놈만 지금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찐명입니다. 찐명. 그 다음에 통진당, 지금 진보당으로 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헌재에서 바로 해산 명령 받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던 그 인간들이 지금 민주당에 지역구 15석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울산 북구, 거기는 노동자들, 그 현대노조가 있기 때문에, 현대노조가 있기 때문에 가면 당선되는데 주었습니다, 하나. 14곳 주면은 몇 명이 당선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위성정당을 왜 만들었나 생각했더니 위성정당에 우선 진보당, 통진당에 4명을 비롯하고 10명을 배정했습니다. 좌익들. 이놈들이 국회 들어가면 국회 끝장나는 애들. 얘는 목숨 걸고 싸우는 애들이거든요. 예, 이렇게 돼서 지금 굉장히 위기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재명이 끄떡하지 않지 않습니까? 암만 별일도 나는 공산혁명후에서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인 웰빙당이 돼버렸어요. 싸울지를 못하는 무능한 국회의원들, 이제 아분하고 손 비비는 사람들만. 요새도 대부분 싸움꾼들은 다 낙선됐더라고요. 공천에서. 그리고 싸움지 못하는 아부파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통일당 여기에 비례대표를 꼭 우리가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례대표는 의회 상위 2당이 50%를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여러 군소정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에다 아무리 많이 찍어줘도 50% 안에서 민주당과 배분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사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민주당에 찍어가지고 거기 찍어주면 그것은 사표가 안 되고 민주당에서 지금 10표만 10정만 나와도 국회는 여료만 갖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바로 그동안 철험회라는 대설명이 민주당을 흔들고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말씀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번 총선이 어떤 면에서는 박근혜 탄핵에 맛을 본 그 좌익들이 지면 아까 전광 목사님 말씀대로 이기기 위해서 아마 촛불 들 거고 이기면 또 윤 대통령 퇴진시켜 촛불 들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막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하나로 뭉쳐가지고 3.1절부터 뭉쳐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야 된다. 그 방법은 지금 민주당에 우리가 표를 같이 몰아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이계성 대표님 말씀 구구절이 옳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자, 지금 단체장님들이 많이 들었는데 일일이 다 소개하기가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서 몇 분만 더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임덕기 대한민국 건국회 전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여정은 3.1운동 기념사업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저기 계십니다. 양형호 남북 사회통합연구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우리 김근태 전 일군 사령관님이시고 예비역 육군대장님을 모셔서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구국의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계시는 전광환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을 합니다. 또 존경하는 이정인 차관님을 비롯한 우리 안보단체 회원님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의 동지라는 측면에서 저도 절로 힘이 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 뭉쳐도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금까지의 이만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서 반드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합니다. 안전하고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분명한 이런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희망으로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위협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의 위협도 커지고 있고 내부의 위협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은 당연히 김정은의 120만의 핵무장으로 무장된 무력 집단입니다. 이건 우리 국군이 책임지고 해체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군이 북한이 도발하면은 자신 있게 싸워서 확실히 승리하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장한 군대는 우리 국군한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문제는 내부의 적입니다. 이 내부의 적은 보이는 놈도 있고 보이지 않는 적이 대부분입니다. 북한 노동당이 70여 년 이상 동안 치밀하게 공작해서 만든 산물입니다. 이 내부의 적을 반드시 척결하고 색출해내고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시민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부의 적은 우리 국군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교묘하게 피해 나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만이 그 적을 색출하고 타격하고 타도하고 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만이 투표로서 이 적을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어제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야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극좌파, 종북, 주사파 10여 명이 국회에 진출하고 그 당선권에 다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신문을 읽고 정말 불안에 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 노동당이 북회에 거점을 만드는 거나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를 저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10여 명 골수분자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붕괴시키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국가 기밀을 달라가고 각종 우리 국정원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국가산업시설에 대한 기밀이라든지 국가의 온갖 기밀을 빼내서 북한에 반드시 넘길 겁니다. 우리는 이런들이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타도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3월 1일 집회는 이 좌파를 척결 타도하고 시민에게 각성시키는 시민혁명의 분수령으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방포럼은 예비역 장선 200여 명으로 구성된 안보단체입니다. 저희 국방포럼은 최근에 자유시민혁명군을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안보단체 대표님들과 회원님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시민혁명군 연합군을 만들어서 반드시 이 땅에서 좌파를 척결하고 분쇄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많은 안보단체 대표님들과 회원님들이 오셨는데 자유시민혁명연합군에 가담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존경드리면서 우리 내부의 적을 소탕하자는 이런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합니다. 김근태 대장님의 내부의 적을 우리 손으로 깨끗이 척결해서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넘겨주자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냅시다. 자, 이번에는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은 홍순성 제동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현재 94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나깨나 먹으나 마시나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이 애국 동지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긴 말씀보다도 짧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 모든 모임에서 또 교회 기도에서도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토를 지키고 있는 것은 밤낮으로 우리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우리 국토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을 막론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도전에도 즉각 대응해서 싸움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에 의한 신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드리고 격려하고 응원하십시다. 이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순성 제동님께 큰 박수 부탁합니다. 94세 연세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승리의 신념으로 우리 국군 장병을 격려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전 아시아 신학대 총장님이시고 영원한 귀심 잡는 해병 고세진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병대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성! 큰 박수 부탁합니다. 3월 1일은 제가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거두절미하고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에는 우리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손자, 손녀, 사돈의 팔촌 다 끌고 안내해서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야 합니다. 미리 말씀하셔서 그날 딴 데 놀러 간다든가 어디 간다고 하는 거 미연에 방지하고 오늘부터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예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지 않는 애들한테는 유산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정확히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혼자 줄레줄레 나오는 것도 고맙기는 하지만 혼자 나오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애국 동지일 것입니다.